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도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괜찮은 모습 나타나는 가운데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금씩 관망하는 모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그 FOMC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향후 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어떤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 개별 업종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금투세 관련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계속해서 개별장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은요, 삼성 SDI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이라든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 모두 포함했을 때 삼성 SDI의 외국인 흐름 상당히 좋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신저가 터치 있었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게 되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되고요.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기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외국인 매수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으로 가보시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 일종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플랫폼 종목들 오늘 주가도 좀 눌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SK하이닉스와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까지 현재는 팔자 쪽으로 집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LG화학 담아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매수하는 흐름인데요. 일단 원전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 한국전력이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차세대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매수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 페노션도 오늘 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포함해서 한국전력과 네이버, 콘텐트리, 중앙까지 현재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 꼽아주시고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튀르키예 향으로 한국 훈전에 원전 수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관 관련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역시 그동안 어떤 방산주 그리고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추가적인 수주 소식을 기다리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그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쪽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선정해 주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해외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그 폴란드향 판매 수출을 했었던 방산 부분이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K9 자주포의 어떤 추가 수출 확정 물량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모멘텀이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내년 같은 경우 그 방산 이외에도 우주 발사체 사업 쪽으로 국내화가 그리고 국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수주 모멘텀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인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 엔터주입니다. SM 같은 경우 23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 이어가고요. 아래쪽으로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길게 연속성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일하이텍과 HFR, 아프리카TV도 함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2차전지 쪽으로도 다시 한번 수급적인 주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도 중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알테오젠, 에코프로, 시젠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상당 부분 체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오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는 풍원정밀 같은 경우 매수 들어오고요. DNC 미디어와 RFHIC, HFR, 원텍 이렇게 또 매수 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5G 통신장비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납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양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삼천장제약과 노바렉스, 에코프로비엠, 덱스터까지 현재는 팔자 기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살펴볼까요? 코스닥에서는 HFR과 SM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HFR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 들어 해외 쪽 5G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모멘텀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5G 관련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FR 같은 경우도 이런 해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역시 대표적인 엔터 섹터 업종으로서 4분기 같은 경우 엔터 업종의 그 성수기 진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SM의 주요 그 수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G 통신장비 쪽으로는 최근에 호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SM같이 이렇게 엔터주들은 수급적으로 상당 부분 추천을 받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HFR과 SM 두 가지 종목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골라주시고 추가적인 모멘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HFR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HFR 같은 경우는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분기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원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 역시 이런 호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실적 견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쪽과 북미 쪽의 그 투자자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주 잔고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내년 같은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은 3,820억, 영업이익은 1,020억 정도로 YOY 기준으로 올해보다 23% 정도 영업이익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같은 경우는 추가 고객사 확대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과 그 성장 모멘텀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투자 확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이 됐습니다. 사실 5G 통신장비 종목들 최근에 다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HFR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이유도 궁금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5G 통신장비 종목들 가운데 더 메리트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5G 관련 통신장비주들은 그동안의 어떤 주가 사이클을 살펴보시면 그 해외 쪽에 투자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본격화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투자가 지연되는 소식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약세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요. HFR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와 내년까지도 이런 해외향 매출 비중이 그리고 해외향 매출 성장이 도드라지게 동종업종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5G 관련 종목 중에서 그 실적 성장이 가장 돋보이는 업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외향 매출 그리고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차별화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FR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